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8일 오후 5시입니다. 어젯밤부터 제가 두 차례 라임 펀드 사기 사건 관련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대결 구도를 설명을 하면서 뭔가 이게 공작 냄새가 난다. 정권이 선동에 앞장서면은 나라가 흔들린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향으로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라임 사건, 사기 사건 관련 수사에 관하여 검찰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고 윤석열 총장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자 대검찰청이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요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윤 총장이 라고 반박한 것은 법무부가 윤 총장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대검은 또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고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의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7일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6일에 이 일부 언론기관에 김봉현이 입장문을 보내고 그것이 보도가 됨으로써 처음으로 이 검사 비위 의혹이 발표가 되었는데 어제 중앙일보가 그 입장문에 나오는 변호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봉현 주장대로라면 이 변호사와 검사 세 사람이 동석을 해가지고 향응을 베풀었다는 이런 취지인데 이 변호사는 그 자리에 현직 검사 없었다. 김봉현이 소설 쓰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또 지난해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고 그중 1명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왔다는 김봉현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대검은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 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소관이 아니고 남부지검 소관이고 남부지검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법무부는 라임 자산 운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한 결과 김봉현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 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의 의혹을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김봉현의 입장문이라는 걸 차근차근 분석해 보면은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일방적 주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추미애 씨가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감찰을 지시하려면 90% 정도의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거기에 등장한 변호사도 소설 쓰고 있다고 전면적으로 딱 부정하고 나왔는데도 그걸 가지고 감찰 지시한 게 참 희한하고 오늘은 또 일요일인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을
이것과 연루시켜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데 관계한 것처럼 하는 애매모호한 입장문을 낸 것도 이상합니다. 이러니까 공작, 법무부가 이거 이 정권이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써먹은 그런 공작의 공개적인 공작은 보통 뒤에서 하는 건데 이 노골적으로 공작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작을 선동적으로 한다 이거죠. 이 정권의 이런 수사의 방식은, 선동 방식은 외부에서 폭로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친여 언론이 그걸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하고, 그럼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는 용두사미, 기무사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을 준비했다, 일종의 쿠데타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사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은, 라임 사건이 왜 갑자기 툭 크게 되었느냐 하면, 수사를 좀 조용하게 하고 있다가 지난 8일 김봉현이라는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러니까 방향이 청와대 쪽으로, 정권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 라임 옵티머스, 이게 정권적 부패 사건이구나, 권력형 부패 사건이구나 하는 식으로 코너로 몰리니까 방향을 윤석열과 야당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김봉현이라는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이런 편지를 쓰게 하고 해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법무부가 끼어들고 여당이 끼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초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의심케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서둘러 진행합니까? 이건 차분하게 해야 되고, 감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김봉현 만나보니까 이렇더라,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의 신뢰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런 발표를 한 걸로 봐가지고, 앞으로 추미애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이게 흥미롭기도 하고 암담합니다. 암담하다는 것은 법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수사기관,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확실하게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적법 절차에 따라 하는 거지, 이게 요만한 꼬투리를 잡았다 해가지고 금방 또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하고 여기에 반박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검찰 법무부가 완전히 여야로 갈려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정치화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의 정치와 법무부의 정치화,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 이런 법원이 수사하는 거, 재판하는 걸 믿겠습니까? 그게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법치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면은 그거는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국가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또는 사실, 과학, 법을 무시하는 그런 판결이나 수사는 국가 폭력입니다. 장거리 세계로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발전시킨 문명의 기초에는 바로 법치가 있습니다. 법치를 뒷받침하는 대법원이라든지, 대법원의 독립이라든지,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검사와 판사를 임명하는 절차라든지, 구속영장제도라든지, 압수수색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제도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의 집행 원칙을 공정성에 두지 않고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런 식으로 갈라붙이고 있는 가운데서 추미애, 윤석열 사이의 격투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국민들이 방치할 거냐? 국민들이 개입을 해야죠. 이걸 보고 의견 표시를 해야 됩니다. 댓글을 쓰고 전화를 걸고 아니면 시위를 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의사표시를 해야 이 법률 기술자들이죠. 한국에는 법률가는 별로 보이지 않고 법률 기술자들이 그 법리를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풍토에 종지부를 찍을 힘을 가진 사람들은 주권자인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야당이 잘 해야 되는데 이 야당 지금 위원장, 비대위원장이란 김종인 씨는 과거에 또 권력형 부패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야당 수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대로 이 국민들 입장에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헌법 1조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고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그 주권을 행사를 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시민 노릇하기가 힘듭니다. 백성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되지만 시민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